자, 두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여자친구가 사람은 괜찮은데 여학주 집안에 문제가 많네요. 처가 될지 모르는 여자친구 부모님이 가장 많이 걸리네요.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제가 결혼 썰을 원래 예전에 많이 했는데 지금 안 하죠. 그래도 해야겠습니다. 저는 저런 말 싫어합니다. 사람은 괜찮은데, 사람은 진짜 좋은데, 그럼 여러분 좋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 저 사람은 정말 괜찮은데, 이런 말은 괜찮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근데 문제 있다는 얘기를 좀 돌려서 얘기하는 것 뿐입니다. 예. 그러면 여자친구가 안 괜찮다는 거죠. 안 괜찮다는 거지. 요즘에는 결혼 준비 과정에서 깨지는 커플들 많습니다. 그 파혼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파혼한다고 해서 아무렇지 않습니다. 이혼하는 것보다 낫죠. 재산 분할 같은 것도 없고 기록도 없고 그냥 깔끔하게 끝나면 되는 거니까. 요즘엔 집안에 뭔가 문제가 있으면 끝까지 결혼 안 하는 분위기예요. 저는 이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결혼하려면 밸런스가 중요한데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으면 이런 결혼은 절대 행복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이 기울어진 어떤 결혼이 많았죠, 대한민국에. 보통 남자 쪽을 많이 좀 불리하고 여자 쪽을 많이 기울어져 있죠. 근데 이런 결혼이 이제 점점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결혼을 하다 앞으로 여자분들이 가진 게 없으면 결혼 못 하게 돼. 가진 게 없고 능력 없고 부모님 노후가 안 돼 있고 결혼할 때 많은 돈을 뭔가 대주지 못한다면 이제 결혼이 성립하기 힘든 그런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사퇴 못 하신 분도 있긴 하지만 부모님 노후가 안 돼 있다 하더라도 여자가 능력이 많다 그럼 괜찮아요. 근데 능력이 별로 없는데 부모님 쪽 집안에 문제가 많다. 여기 내용이 빠졌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이제 그런 거예요. 여자쪽 집안이 돈이 별로 잘 산 집안이 아니에요. 일단 부모님 일을 안 해요. 일을 안 해. 이것만으로 리스크가 있죠. 일을 안 하는데 노후 준비 같은 것도 못했어. 연금으로 나오는데 그 액수가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여자친구 아버지가 좀 뇌출혈 이제 진단을 받아가지고 이제 거덜 불편합니다. 그러면 이제 누가 한 명이 이제 봐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어머니 옆에 봐주겠지. 그러면 둘 다 일을 못하는 상황이에요. 연금만 가지고 생활하는 건데 넉넉지 못하죠. 거기다가 여자친구도 비정규직이에요. 계약직입니다. 아마 내가 봤을 때 사무 쪽 일을 하는 것 같아. 그럼 월급이 많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계약직이기 때문에 몇 달마다 일 그만두겠죠. 일을 그만두면 요즘 같은 시국에 재취업이 쉽지 않습니다. 다른 사무직이면. 그럼 이런 상황에서 남자 결혼해야 되냐 이거죠.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여자 없으면 안 된다, 이 사람 없으면 안 된다. 그거는 잠깐이야, 잠깐. 아무리 그 사람 좋아하고 해도 전반적인 거 다 봐야 돼요. 물론 사람이라는 게 하자가 없는 사람 없어. 하자는 다 있어. 근데 이 하자가 너무 심하면 안 돼요. 너무 심하면 안 돼. 특히나 집안 쪽에 하자가 심하면 이거는 결혼을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보통 하자 쪽 심한 사람하고 결혼하면 그 하자 쪽이 나한테 넘어옵니다. 왜냐하면 결혼하면 가족이 되는 거잖아. 그럼 예를 들어서 여자친구 쪽의 집안 문제가 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결혼하는 순간. 내 문제가 돼. 그럼 내가 저거를 관여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저걸 도와줘야 돼. 결혼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근데 어떻게 도와줍니까, 이거를?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여자친구분한테 죄송한 얘기지만 여자친구 직업이 안 좋다는 얘기는 쉽게 말하면 결혼하는 순간 직장을 안 가지겠다는 거예요. 전업주부로 살겠다는 거죠. 요즘 남자들 예전하고 다른 게 전업주부로 살겠다는 여자분들 반기지 않습니다. 직업을 보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직업이 안 좋으면 딱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은 결혼하는 순간 때려치우고 전업주부 살겠구나. 그럼 외벌이가 되고 내가 모든 경제 책임을 다 떠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돈 버는 게 되는 거네. 딱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런 길 누가 하죠? 남자 입장에서. 이런 길 뭐가 행복하고 뭐가 즐거운 거야? 지금도 보면 결혼하신 분들 중에 외벌이로 정말 일만 하고 사신 분도 있단 말이야. 잠도 못 자고.
직장 다니면 그런 사람들 몇 명 있지. 그런 사람들 보면 행복해 보입니까? 집에 가면 잠만 자야 되고 개인 생활도 없고 돈 버는 족족 집안에 갖다 주고 자기 용돈만 생활하는 게 부러워요? 안 부러워 보입니다. 이게 솔직히 말하기 하나도 안 부러워. 이젠 남자를 다 아는 거지. 이게 그게 어떻게 행복한 삶이냐. 노예지. 그래서 이제 남자들이 집약이 따지면 제가 얘기했죠. 여자분들 결혼 못하기 상당히 높아진다고. 게임으로 치면 이런 겁니다. 게임으로 치면 남자의 결혼은 하디스트입니다. 하디스트. 매우 어려워. 여자분들 결혼은 이지. 근데 이제 남자들이 반만 결혼하면 똑같이 하디스트 되는 겁니다. 남자들은 원래 그냥 기존의 게임 난이도가 그냥 그대로 가는 거고 여자분들의 게임 난이도는 한 5단계 올라가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못 깨는 거야 이게. 못 깨는 거야 이게. 그렇게 되는 거. 어쩔 수가 없어 근데 이거. 이제 사람들이 이제 밸런스가 안 맞는 결혼 안 하려고 그래요 이게. 그러니까 오디오는 맞출 수가 없겠지. 그래도 적당히 맞춰야 되죠. 근데 너무 차이 나면 이제 결혼 안 할 거라는 거지. 무조건 사랑한다는 이유만으로. 그게 얼마나 결과가 안 좋은지를 여러 사례 증명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결혼은 사실상 성립하기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남자도 바뀌겠지만 여자분도 바뀌어야 됩니다. 좀 많이 바뀌어야 돼 이거. 옛날 스타일의 그런 결혼은 없습니다. 남자가 책임지고 먹여 살리고 그런 경우 옛날 드라마에나 있지 지금은 없어요. 그래서 환상에서 나오셔야 돼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돈도 중요한데요. 집안 분위기 환경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랑을 주고받고 살았냐가 정말 중요해요. 그렇다고 돈이 쥐뿔도 없으면 안 됩니다. 라고 적어졌습니다. 이분이 그래 좋은 얘기 하셨는데요. 일 보면 돈도 중요하지만 집안 분위기 환경도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집안 분위기 환경도 돈이 크게 좌우합니다. 돈이 크게 좌우해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얘기할게요. 돈 많은 집안이 부부 사이가 나쁠까 아니면 돈 없는 집안이 부부 사이가 나쁠까? 제가 어릴 때 겪어봤던 제 주변 친구나 어떤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보통 돈 없는 집안이 가정 불화, 가정 폭력이 많았고 이혼도 많았습니다. 여러분 돈 있으면 웬만하면 이혼 안 합니다. 부부끼리 이혼 안 하고 웬만하면 크게 트러블 안 납니다. 보통 어릴 때부터 많이 봤던 게 잘 먹고 잘 사는 집안들이 부모님 인품도 좋았고 부부 사이도 좋았어요. 예를 들어 어릴 때 잘 사는 친구 집 가면 어머니가 상당히 웃고 있고 인자하시고 아버지도 되게 매너가 좋았어. 네. 맛있는 것도 잘 사주시고. 근데 뭐 형편이 안 좋은 집안에 가보면 이제 집에 가보면요 물건이 멀쩡한 게 없어요. 집에 가면 이제 막 책상 박살나 있고 그 장롱 같은 거 이제 문손잡이 깨져 있고 그 뭐겠어요? 싸웠다는 거죠. 아버지가 뭐 부부 싸움하면서 화가 나니까 이제 가구 같은 부수가 있겠지. 이게 흔적이 남아 있어요, 여러분. 형편이 안 좋았던 친구들 집 가보면 그 말은 뭐냐 하면요. 물론 절대백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가족끼리 어떤 그런 우애나 부부끼리 어떤 그런 관계, 형제간 관계 이런 것도 가정환경에서 돈이 엄청나게 좌우한다는 겁니다. 돈이 절대적으로 좌우한다는 거야. 물론 돈 많은 집안은 형제관계 안 좋고 부부 사이 안 좋은 집도 있어. 근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없는 집보다 훨씬 더 낫습니다. 솔직히 말할게요. 좀 대놓고 얘기할게. 가정의 형편이 안 좋으면 가족관계가 좋을 수 없어요. 가족관계나 분위기가 좋다는 게 말이 안 됩니다. 왜냐 돈이 없으면요 모든 게 다 불편하고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의식주가 불편하다 보니까 부부 사이는 자연적으로 나빠집니다. 집안이 안 돌아가는데 어떻게 엄마 아빠가 웃으면서 지낼 수 있을까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부모님이 사랑을 주고받았냐 사이가 좋냐 이런 것도 얼마나 그 집이 잘 사는 거하고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 형편이 안 좋고 뭔가 집안에 어떤 그런 균형적인 문제가 많다는 것은 그 집안 분위기도 그렇게 썩 좋지 않다고 유추할 수 있는 겁니다. 100은 아니겠지만 집안에 뭐 제대로 아까님한 사람 없고 돈이 부족하고 한다는 것은 그 집안의 부모님 사이도 안 좋다는 얘기예요.
그런 안 좋은 환경에 자랐다는 것은 당연히 결혼했을 때 안 좋은 영향을 끼칠 가능성도 높다는 얘기예요. 절대 100은 아니겠지만. 그래서 가정환경도 그런 거예요. 가정환경도 얼마나 이 집이 좀 경제적으로 좀 잘 살았냐. 보통 유복하게 자란 애들이 착하고 군인사 없는 케이스 많잖아. 남자를 또 보면. 여자도 마찬가지고. 왜 그러겠어? 돈 때문에 막 압박을 받아본 적도 없고 돈 때문에 싸워본 적도 없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좀 어렵게 자란 친구들 보면 형제관계도 그렇게 썩 좋은 애들이 별로 없거든요. 왜 그러겠어? 돈 때문에 굉장히 압박을 받다 보니까 살면서 안 좋았던 기억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나이 먹고 서로 이렇게 잘 보려고 하지 않아요. 이 말이 좀 뭐 고가게 들리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 말이 절대 100은 아닙니다. 근데 이 말을 여러분 아니라고 말 못할 거예요. 이게. 절대 아니라고. 부정하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돈이 절대 100은 아니지만 돈이 많은 집안일수록 가정환경, 가정교육, 부부관계, 형제관계, 집안 분위기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낫습니다. 없는 집안보다. 그럼 반대로 뭔가 돈이 없는 집안은 형제관계, 부부관계, 부모관계, 뭐 가정교육, 가정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 말인즉슨 없는 집안일수록 이 결혼 과정을 통과하기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결혼할 때 뭔가 집에 하자가 있고 굉장히 뭔가 부족한 게 있으면 결혼하기 힘들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제 뭐 가진 게 없어도 서로 사랑하면 그만이지. 이런 결혼은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많이 없을 거예요. 정말 많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가정적 차이가 많이 나는데 뭐 능력적으로 재정적으로 차이가 많이 나는 집안인데 뭐 결혼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없을 겁니다. 앞으로 많이 없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두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